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의 바다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플라스틱 폐해 등으로 바다 생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이에 따른 인간의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바다 생선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은 내륙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충청수산 명로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명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명 대표님의 그 참 절박한 주장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근해를 비롯한 바다들이 오염이 지속되고 있지요. 맞습니다. 오염뿐만 아니라 바다가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산호초라든가 해초, 이것이 죽습니다. 예, 수온이 맞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사막화가 가파르게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에 거기서 부화를 하고 서식처에 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않으면 우리 바다는 그 생물들이 그것도 멸종 단계까지 온다는 그 위험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의 플라스틱 관계는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것은 민간 그 환경단체인데요. 네.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유럽에 있는 건데 거기서 독일의 그 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2,592개의 연구 보고서를 받아서 상세한 검토를 해보니까 전 세계의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근데 거기서 특히 유럽의 지중해하고 한국의 서해 바다는 이건 완전히 회복 불능한 그 임계치에 초과됐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바닷속 생물들이 멸종 단계에 이르렀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이 정도의 지금 보고를 금년 2월 8일 날 전 세계에 다 발간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더 심각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지 아니면 애써서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왜 그럴까요? 글쎄 저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 사는 것이 자기 중심, 가족 중심, 조직 중심, 지역 중심. 지금 정치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다만 정치인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회 리더라고 자처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이 뭡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척하는지 나 이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늘 주장해 오시는 것을 제가 먼 발치에서 보고 있지만 내륙에서 수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할 수가 어렵다,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내륙에서 바다의 생물들을 양식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경제적 손실이 따르지 않을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그 사업장은 내륙에서 한 50km 떨어진 바다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닷고기를 길러는 것을 한 30년간 제 사비 한 100억 이상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그 시스템을 저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국가에서 2015년도에 그 검증을 했습니다. 네. 160점 만점에 159점을 맞았어요. 오, 예.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수산물이었나요? 어느 수산물이든지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수산물을 저는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특허를 23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특허 출원할 것이 한 7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거의 한 30년 넘도록 연구는 제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것은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어차피 바닷물로 양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물로 양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해수로 물을 전혀 교환하지 않고 또 우리는 지금 양식 관계를 할 때는 세계 정세에 맞춰야 됩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탄소 중립 또 내륙에서 할 때는 수산 양식을 할 때 오염 자체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오염물질이 나오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뭐 귀여운 식량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최고의 그 최첨단의 기술로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명 대표님이 그 양식장을 가지고 계신 곳이 충청남도 청양군이든가요? 예, 청양군입니다. 예. 네. 거기에 있는 그 큰 그 못이 그것이 바닷물인가요? 그렇죠. 사실상 왜 바닷물을 아끼고 전혀 교환하지 않고 한 것을 연구가 됐느냐면 우리 여건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닷물은 1톤에 2만 원 갑니다. 네. 우리 그 가정용 상수도가 1톤에 58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이 절박할 때는 거기서 어떤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해야 될 때 사람이 절박하면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 절박한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네. 했는데 그것을 다시 계속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바닷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인가요? 예, 영원히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경제성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인공해수로 채우면 물을 전혀 교환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그 1톤에 2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는 이게 경제성이 맞지 않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양식하는 것은 전기료와 1톤이면 불과 전기료가 몇십 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 그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어떤 뭘 찾아내는 것처럼 사람이 절박하면 이게 위기가 닥치면 어떤 기회를 찾는다고 이런 방법의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특히 이 원전 사고 이후에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근해에서 나오는 그런 이 수산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그것을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계를 보시는 분들은 한 3천만 명 내지 4천만 명만 될 거로 봅니다. 네.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인터넷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세 플라스틱, 수은 오염
일본 원전 사고, 중국 원전 사고, 이거 클릭하면요. 거기에 내용이 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관련된 자료가. 이 뭐 의학에서 그 연구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롭다. 원전은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언론사들, 정치인들 이런 관련된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이익을 보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박수를 받을 텐데 왜 이렇게 함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 소비량은 어떤가요, 한국은? 제가 전 세계적인 그 수산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서 1년에 어획을 하는 고기를 잡는 양이 9,200만 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양식을 하는 그 양은 1억 1,000만 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합 2억 톤 이상의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쌀 소비량이 59kg입니다. 네. 수산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먹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수산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우리 민족이에요.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그것을 지금 당장 먹으면은 어떤 그런 폐해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겠네요. 지금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먼저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도 수은 오염 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국제 어떤 그쪽에다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논문을 보면 중국의 양쯔강이라든지 황하, 우리나라의 5대강, 이북의 압록강, 대동강에서 쏟아지는 그 수은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중국이나 우리 한국은 그 어떤 기계공업이 많이 지금 왕성히 하다 보니까 그런 중금속 수은이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바다 중에서 22배가 높은 수은이 오염이 돼 있어요. 수은이라는 것은 신경 독성 물질로서 지적 장애 관계가 1년에 세계에서 25만 명이 발생된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도 이게 암의 암 관계, 뭐 전이 관계라든가 이 뇌의 어떤 인지 능력 저하라든가 굉장히 그 독성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생분해가 안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한 500년 정도가 머문다고 해요. 그러면 매년 그 농도는 자꾸 높아집니다. 매년 우리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큰 만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3, 40년간 비닐, 플라스틱을 너무나 자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를, 바다를 다 망쳐놨어요. 3, 40년 동안에.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이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수산물로 안 먹으면 우리 굶어 죽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에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1억 1천만 톤 1억 1천만 톤 정도 됩니다. 1억 1천만 톤. 예, 1억 1천만 톤. 예. 1억 1천만 톤 정도가 된다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양식으로 생산하는 수산물은 몇 %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근해에서 어획되는 양이 한 9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양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이 1억 1천만 톤이라고 하는 양식 수산물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나요? 주로 중국하고 아세아, 예. 또 냉수성 어종 뭐 연어 같은 것은 칠레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노르웨이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내륙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극히 적겠죠. 내륙에서 나오는, 내륙에서 양식되는. 내륙에서 나오는 것은 뭐 우리가 내수면 양식이라고 그래서 뭐 뱀장어라든가 뱀장어가 뭐 한 2만 톤 정도, 뭐 송어, 메기 뭐 이런 건데 한국의 경우. 예, 근데 그 양은 사실상 보잘게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부족한 수산물 관계를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입니다. 제일 먼저 예. 닥치는 것이. 예. 다른 나라는 미세 플라스틱 관계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게 닥칠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방사능 오염이 문제가 큰 거예요. 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계가 앞으로 10개월 후 내년 4월에는 이게 하루에 50만 리터씩 30년을 뿌려댑니다. 이 일본이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요. 예. 이게 만행이죠, 완전히. 너 죽어봐라. 이게 그럼 한 7, 8개월 정도 있으면 우리 삼면바다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1년 반 이후입니다. 탁 닥쳤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걸 생각하면 정말 제가 흥분이 됩니다. 네. 이게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관계 그 정부나 정치인이나 관련된 공무원들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명 대표님께서 이러한 건의를 관계 요로에 많이 하셨을 것으로 저는 많이 아는데,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거요.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부터 뭐 금강목장어 사업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제가 제안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정우택 그 해양수산부 장관님 시절 또 선진당 당수 그 이인재 그 당수님 이때 한 15년간을 저는 그때 그 제안을 제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연구도 많이 했지만 2015년도에 청와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5월 30일 날 청와대 해수비다 제안을 했습니다. 나오는 답변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로 뭐 간단하게 매출 나오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답변 내용들이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다 대처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계 보면 우리가 전 그 생각이 나요.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뭡니까? 그 대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의 가면을 쓰고서 우리 계급을 만들었잖아요. 네. 기술자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자들을 아직까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그 산업공사의 그 바닥에 아직까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유럽 갔다 오더니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처음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우리나라 방문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일본 방문하고 우리 조금 뭐 갔다가 인사하는 쪽으로 왔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허겁지겁 평택 삼성 캠퍼스로 갔습니다. 그렇죠. 3나노 반도체를 보더니 그 대통령이 내심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싶은 기술 또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 대통령한테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 거기서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하고 혈맹국가지만 거드름을 피고 대통령도 오면요 우리를 좀 이렇게 밑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기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대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 대책 또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산업공상의 그 찌꺼기를 싹 벗어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 삼면을 비롯해서 세계의 바다가 심각한 수준의 오염에 들어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먹으면은 우리 인체에 대단한 위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수산물을 안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먹으려면 내륙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 되는 예. 건가요? 그러면 그 내륙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려면 아까 그 뭐 큰 돈이 그렇게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닷물을 한번 쓰고 그것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새 방법을 뭐 개발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디에 어떤 종류의 수산물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예, 일단은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때는 이게 경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난 그것이 가장 근래로 듣기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민간주도, 또 기술과학,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장경제. 나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나 책이 써봤지. 대통령이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난 이거 시행하겠다. 나 이런 얘기를 그분이 안 했으면 나 여기 안 왔어요. 그리고 그 계획도 내가 안 세웠습니다. 이 민간주도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경제라는 것은 정부는 거기서 인프라 관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길만 닦아주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는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억 톤 정도가 앞으로 수산물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대단히 양식장을 줘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옛날에 우리가 오일 쇼크 때 그 중동에서 원유 그때 $10, $15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때 자기들이 단합돼 가지고서 $100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식량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원유 없어도 우리가 살아요, 목숨은. 경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 없으면 이 중동의 원유가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그거보다 뭐 몇백 달러를 올려받아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금 좋은 호재의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같이 이런 기술을, 우리는 수산 양식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각 분야의 장인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관에서 자꾸 관여를 해요. 왜? 돈 조금씩 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 장인들은 굽실굽실 하지 않으면 이게 일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수산 기술이 우리가 우수하면 지금 각 수산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디 주로 양식과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나요? 그것도 참, 난 그간에 그것도 땅을 칩니다. 우리나라 4년제 수산대학교가 7군데가 있습니다. 예. 수산양식과 없은 지가 오래됐어요. 수산양식과가 없어진 예. 것이 예.
저 7개 대학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통탄할 일이에요. 예.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갖고서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저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거기 총장이 야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살려야 되겠다. 야 7군데가 있으면 우리 한 군데나 두 군데라도 살리자. 이런 협의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양식학과가 없습니다. 수산양식학과가? 예. 요즘 반도체 기술자가 수천 명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을 엊그제 대통령께서 규제를 풀어라. 그 뭐 교육부 차관이 뭐 푼다고 그러는데 가르칠 교수가 없었잖아요, 현재. 교수가 있어야 가르치죠. 사람만 많이 학생 받아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것은. 근데 아까 말씀에 우리 수산기술이 세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대학에서는 수산양식학과가 다 없어졌고 예. 그럼 그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과거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또 이게 지금 거의 한 50 중반 이상, 한 60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때 수산학과 출신들입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명맥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게 빨리 이 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한데 예. 수산양식과에 관련한 그런 수산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대 이후 이분들이 대략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글쎄 숫자상 뭐 예를 대략은 들어서 글쎄 한 100명 전후라고 100명 할까요? 그분들이 기술이 세계적인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다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십 년간 그 아버지한테 전수받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있던 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시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의 바라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만 이렇게 엮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새 정부의 건의를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귀뜸을 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죠. 예, 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관계는 이게 없으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열흘만 굶으면 윤리 도덕이 무너집니다. 부모 자식과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열흘만 굶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산물 그 양식 관계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서 뭐 부지 조성 관계, 정부에서 인프라 관계 문제, 민간에서는 기술이 다 개발됐으니까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은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의 뭐 국립 종묘 생산장, 뭐 무균센터, 그리고 또 우리 저 바다에서 김이나 미역 같은 거, 우리 김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네. 앞으로 1년 반 후에는 김 못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다 뉴스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사먹겠어요? 빨리 내일이라도 우리가 육상에서 김, 미역 키울 수 있는 연구센터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비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님 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대통령 공약서 110개의 인수위에서 내 그 내용을 보고서 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산신문사에다 내가 기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안 대책을 갖느냐. 지금 정부에서 뭐 대기업에 동원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뭐 이걸 대책을 하겠다. 준비를 한 게 없잖아요. 준비한 게 없어요.
아니 소방차가 있어야 불을 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께서 이것은 시급히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서로 이마를 맞대서 대안 대책을 세워서 이게 제가 먼저 기고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고원 내용이 한 5천만 톤 생산 한번 해보자. 수산물을.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팔자. 우리 좀 그러니까 내륙에서 생산하는 5천만 톤을. 예. 그러면 5천만 톤을 생산하면 거기에 한 1년에 1,000조 내지 2,000조 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완전히 노다지의 사업이 바로 안전한 수산물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을 식량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식량입니다, 이게. 예. 그 한국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단백질 공급이 예. 바다에서 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내륙에서 수산물 수산물 생산을 정부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하고 정부는 인프라 구성, 민간은 기술이 있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이것은 제가 혼자 하면요 저는 떼돈 벌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것을 국가와 같이 어떤 공익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것을 취급해서 이 국가 사업식 국가와는 이렇게 뭔가 인프라 조성을 하고 민간도 돈 벌어야 하잖아요. 국가 예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돈 벌으면 우리 한국 돈이지 이게 뭐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유럽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자. 그러면 아주 미래가 있는 산업입니다. 뭐 여러 말씀 전부 그것을 꿰뚫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 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방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시급하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 지금 1분 1초라도 방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것을 내가 수년 전부터 얘기해도 우이독경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나는 화가 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이게 사회 리더들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게 뻥치는 겁니다, 이게요. 어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렇게 닥쳤는데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한탄스럽죠.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국가에서 또 대통령님께서 이것은 빨리 이걸 계획을 세워서 최상위 산업으로서 이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이 절박감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아마도 새 정부 들어서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양식업은 계속하고 계신가요? 예. 예.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국민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자기 중심, 가족 중심, 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뭐를 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 안 하면 30년 안에 우리가 인류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고 이렇게 폭넓게 글로벌 관계를 생각해서 지구 온난화, 이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탄소 중립 달성. 이런 관계를 살피고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것을 안 하면 우리는 곧 멸망하는 거지. 이거 제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너무 열번 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